안녕하십니까, 병연의 이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헬리콥터 오토로테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헬리콥터 오토로테이션이 뭔가요? 오토로테이션은요 헬리콥터가 비행 중에 엔진 고장이 발생했거나 아니면 다른 기계적 결함이 발생했을 때 비상 착륙하는 절차입니다. 비상 착륙. 그래서 우리 오토로테이션은 헬리콥터의 비상 착륙 절차다. 우리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뭐 헬리콥터를 하시는 분들은 이건 필수고요. 그죠? 필수. 그 외에 뭐 일반인이나 아니면 비행기 하시는 분들도 헬리콥터가 비상착륙 저렇게 하는 거구나 라고 것을 좀 알아두는 것도 여러분들이 상식 차원에서 상당히 유익한 지식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auto-rotation is a condition of a helicopter flight during which the main rotor of a helicopter is driven only by aerodynamic forces with no power from the engine. 즉 엔진에도 동력 공급을 하지 못하고 오로지 에어로다이내믹 포스에 의해서만 회전을 한다는 거예요. 로타가. 그 다음에 it is a maneuver where the engine is disengaged from the main rotor system and rotor blades are driven solely by the upward flow of air through the rotor. 즉 이건 뭐냐면 disengage, 즉 엔진과 엔진 그 회전축 있잖아요. 엔진 회전축과 메인 로터 축이 딱 연결이 돼서 이렇게 물려서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이걸 딱 디스engage 되는 거예요. 연결이 끊어지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은 이것을 우리가 이런 장치가 있어요. 이런 장치를 우리가 free filling uni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 헬리콥터 하시는 분들은 이거 아주 중요한 단어니까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로테이션이 가능하게 한 장치 중 하나가 프리 필링 유닛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자전거 페달을 연상하시면 돼요. 자전거 기어. 여러분들이 그 페달을 열심히 밟으면 막 바퀴가 돌아가잖아요. 그렇죠? 그때가 인게이지 상태입니다. 인게이지. 그죠? 그런데 내리막길에 갔을 때 페달을 안 밟고 페달을 그냥 딱 놨어요. 밟지 않았어요. 그래도 바퀴는 돌아가잖아요. 이때가 뭡니까? 디스인게이지입니다. 디스인게이지. 어때요? 더 훨씬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이런 그 인게이지 상태를 프리필링의 작동 원리는 여러분들이 자전거의 그 페달 기어하고 연상을 시키면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때 그 공기 역학적 그 공기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봤더니 왼쪽과 같이 이렇게 쭉 공기는 이렇게 흘러가요. 이렇게. 그럼 오른쪽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 오른쪽에 엔진이 딱 아웃된 상태잖아요. 그럼 이제 헬리콥터 이렇게 쭉 지금 활공을 합니다. 글라이딩, 활공을 해요. 활공을 할 때 공기는 밑에서 당연하지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요. 이게 뭐 같습니까? 어? 바람개비 있죠? 바람개비. 여러분들이 바람개비를 이렇게 딱 위에서 쭉 놓으면 어떻게 돌아갑니까? 돌아가잖아요. 이거하고 똑같은 원리예요. 똑같은 원리로 바람개비가 이렇게 돌아갑니다. 이게 오토로테이션입니다. 오토로테이션. 이때 이렇게 작용을 한다. 그래서 확실하게 틀리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 그 헬리콥터 조종사들은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언제 하느냐? 언제? 이벤트 엔진 페일러나 테일 로터 페일러입니다. 언제 하냐면 엔진 페일러 말씀드렸잖아요. 그다음에 테일 로터가 고장이 났을 때도 역시 하고 또 기타 기계적 결함이 발생할 때 즉각 착륙을 해야 될 때 하나의 emergency procedure다. emergency procedure. emergency procedure니까 당연히 해야죠. to helicopter pilot as part of their training. 즉 훈련의 일부. 즉 PIC가 되기 위해서 PIC, Pilot in Command가 되기 위해서는 이게 기장이에요. 기장. 기장이 되기 위해서는 이 훈련을 당연히 받아야죠.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비행기나 어떤 항공기든지 비상 절차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이것 중에 오토로테이션이 한 과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는 이머전시 프로시저 또는 PIC를 위한 필수 훈련 중 하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공기 역학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봤어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헬리콥터 역학과 비행의 책에 잘 기술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그거 참고를 하시고 여기서 제가 설명드린 것도 한번 같이 비교를 해서 하면 훨씬 더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드래곤 구역 여기가 이게 뭐냐면요. 요 구역 이 하얀색 부분
요 부분이 사실 오토로테이션 할 수 있는 힘을 제공하는 부분이에요. 할 수 있는 부분이 약 45% 정도. 요거 이게 부분이 보니까 한 요 정도, 요 부분이 중간 부분. 그리고 나머지는 뭐 그냥 안에 부분이라든가 요 밖에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떤 역할을 못하죠. 못하고 오로지 요 중간 부분. 항공기에 따라서 이제 헬리콥터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 이 중간 부분이 이 부분이 바로 오토로테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힘을 제공하는 구역이구나라는 것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림을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 비교를 해보세요. 여기 힘의 벡터를 쭉 했잖아요. 이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여러분들이 칼라로 이렇게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을 잘 보세요. 어디서 힘이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아주 중요한 내용을 지금 제공하고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자, 이제 실제 오토로테이션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이게 쭉 보면은 이게 쭉 내려옵니다. 내려오다가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제 마지막 플레어 하는 거예요. 플레어 합니다. 플레어. 이건 뭐냐면 요 상태에서 이제 공기 에어 브레이킹 장소는 에어 브레이킹 하는데 이것을 뭐냐면은 이제 강하율을 낮추는 거예요. 강하율을 낮추고 전진 속도를 딱 낮추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렇죠? 앞으로 이제 공기를 막 쫙 해서 맞추면서 이제 속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플레어라고 합니다. 플레어 하면서 이대로 떨어지면 또 안 되지. 이게 여기 시기를 제대로 못 맞추면 이것도 꽝 칩니다. 치면서 이거 전달기에는 사고가 많이 나요. 사고가 종종 납니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앞으로 밀어서 이것을 앞으로 밀어서 이렇게 레벨을 맞추고 다시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보존하고 있잖아요. 이 로타 인그린 상태니까 그것을 보존하고 있는 것을 마지막으로 컬렉티브를 쭉 당기면서 위로 당기면서 마지막 최대로 다 쓰면서 쿠션으로 딱 착륙할 수 있도록. 이 타이밍이 안 맞으면 그죠? 뭐가 하드 랜딩이 되든지 어느 뒷부분이 잘못하거나 뭐 옆으로 했을 때는 사고가 날 수밖에 없죠. 자, 요것을 한번 쭉 이렇게 아주 좋은 그 화면이 있어서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이거 헝가리에서 경찰 항공대 에어폴리스에서 제공한 건데 공개를 한 건데 여러분들이 필요하시면 나중에 그 헝가리안 에어폴리스라고 이게 치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뭐 여러 가지 전체 화면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왼쪽을 한번 보시면 콜렉티브 폴다운 스로트 크로스 이렇게 들어갑니다. 콜렉티브 폴다운 스로트 크로스 로타인 그린 이 세 가지가 이렇게 딱 들어와요. 거의 순간적으로 암기를 막 복장을 하면서 해요. 콜렉티브 폴다운 스로트 크로스 로타인 그린. 그다음에 이제 랜딩 사이트 어느 결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롱치드론엑스 기축이 막 돌아가거든요. 왜냐면 뭐 파워가 변경이 있으니까 이게 거의 동시에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그 고도에서 좀 충분한 실제 상황이라고 한다면 메이데이를 해야 돼 있죠. 빨리 해서 내 위치만 알리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내가 지금 사고가 당했으니까 메이데이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면서 플레어 앞에서 그림 드렸죠.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플레어 하고 레벨업 하고 그 다음에 쿠션 착륙을 할 수 있도록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한번 실제 사진을 한번 볼까요? 봅시다 한번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렇게 내려갑니다. 지금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콜렉티브 폴 다운 스로틀 크로스 했습니다. 쭉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내려가면서 이제 고도 판단했고 한 100피트 정도 왔다라고 했을 때 플레어 했습니다. 플레어 하고 다시 레벨을 해서 쭉 떨어지면서 쭉 들은 거예요. 쿠션 컬렉티브. 이 상태에 참 아주 잘하시죠. 뭐 이분들은 뭐 거의 전문가들이죠. 거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훈련한 건데 일반 그 조종사 PIC들이 이렇게 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 교관들은 이와 같이 자기 헬리콥터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또 항상 훈련을 해와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이 잘 돼 있지만 일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일반 그 PIC 하는 조종사들은 이거 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왜 이런 그 사고가 발생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대부분이 이렇게 사고가 많이 발생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뭐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뭐 최근 나온 최근 헬리콥터는 쌍발 엔진이에요. 그래서 한 엔진 고장 나면 뭐 한 엔진으로 안전하게 착륙할 수 있는 그런 데 있고 사고가 아주 드뭅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10년 이상 비행했지만 이런 경험 전혀 해보지도 못했어요. 거의 발생 안 합니다. 거의 발생 안 하지만 발생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대비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거의 발생하지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자,
동력 여부, 훈련과 실제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제가 지금 좀 요약을 해놨어요. 예? 실제와 동력 훈련과 그렇죠. 동력 여부가 있느냐 없느냐. 거의 천지 차이죠. 동력 있는. 그 다음에 심리적 영향이에요. 그렇잖아요. 심리적으로. 내가 심리적으로 얼마만큼. 이것이 여러분들 경험이 없는 이제 비행을 하다 갑자기 이게 삐삐삐삐삐 돌아봐요. 그거 뭐 굉장히 당황. 사람에 따라서 막 뭐 어느 정도 훈련이 많이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 바로 즉각 대응해서 퀄리티 폴다운 들어가겠지만 그 같은 사람은 이거 뭐야? 이거 왜 그러지? 혹은 뭐 고정 혹시 뭐 다른 거 아니야? 뭐 다른 거 고장 아니야? 뭐 이런 사이에 벌써 4, 5초가 쭉 흘러가 버리는 거죠. 시간이 계속 흘러가니까. 시간을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불리한 거죠. 로타가 그만큼 서버리니까. 로타가 회복을 한번 이렇게 서버는 회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는 뭐 그냥 바윗덩어리랑 마찬가지죠. 그렇죠? 이런 심리적 영향. 위축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일 큰 요소 대부분은 그냥 쭉 폴다운하고 들어갔단 말이에요. 어느 정도 이제 활공을 했다. 그 다음 문제는 이 착륙장이에요. 요 보세요, 이 착륙장이. 이런 데서 어떻게 제대로 착륙하겠습니까? 그렇죠. 어디서 제대로 착륙할 수가 없어요. 이럴 때는. 이런 뭐 행운에 자기 맡길 수밖에 없어요. 실제 이렇게 비상 착륙한 사람이 어디 그 해안가나 이런데 그 모래사장이나 이런데 아주 진짜 운이 좋은 거잖아요. 모래사장 같은 데 단단한 모래사장 같은 데 비상 착륙해서 아주 잘 웰던 상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 외 지역은 뭐 어디 지역이든 뭐 산악 지역, 특히 산악 지역을 비행하다, 뭐 수상을 비행하다 이렇게 제대로 예쁘게 앞에 본 것 같이 착륙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러나 다행히도 항공기는 헬리콥터는 대파가 될지언정 뭐 사람들이 그 인명 손상이 없으면 또 크게 다행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그건 다행이죠. 그럼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예요. 비행기도 이렇게 착륙장이 제일 마지막 착륙장이 문제지 활공하고 뭐 이런 건 그것까지는 조치가 되는데 마지막 순간에 어디서 착륙하느냐 이게 착륙장 때문에. 그러나 최소한 인명 피해는 막았다라고 하면 성공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이제 항공기 중량 있잖아. 뭐 훈련할 때는 뭐 두 사람만 뭐 조종사 두 사람만 하지만 뭐 실제 여러분들 임무 수행하는데 뭐 화물도 실었을 수도 있고 승객도 살 수도 있고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사실 평소에 훈련을 거의 안 씁니다. 훈련 안 해요. 뭐 이런 고가 이거 헬리콥터를 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급기동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급한 기동인데 급기동 중에 하나인데 거친 기동인데 뭐 엔진이라도 뭐 이런 거 이런 누가 회사에서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아예 안 합니다. 이런 거 못 하게 해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언제 하냐면 뭐 2년마다 한 번 그죠? biannual flight review라고 합니다. biannual flight review 새로운 용어가 나왔죠. 그때문에 한 번씩 이렇게 훈련을 합니다. 그때 이제 감을 잡기 위해서 감을 잡으라고 이제 그때 하는데 그것만으로 이렇게 부족하죠.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아주 이쁘게 참 완전하게 이렇게 한 사람들은 그 교관들이고 교관 둘이 이제 타고서 이제 계속 훈련하는 그 사람들은 뭐 감이 완전히 잡혀 있는 상태라고 봐야죠. 그분들도 잘못하면 사고를 내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이게 고도의 타이밍, 시간 잘 맞춰야 되는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제대로 조치를 못하면 이런 같은 사고로 발생한다. 그렇지만 우리는 분명히 요거에 대한 대비한 훈련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 어떨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또 이 원리를 잘 이해한다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초동 조치만 우리가 잘 한다라고 하면은 뭐 거의 대부분은 마지막 단계에서 이렇게 뭐 좀 대파가 되거나 하더라도 인명 피해는 우리가 방지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오토로테이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비행연구는 여러분의 꿈과 희망을 응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